디올이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과 함께한 프랑스 리그앙의 새로운 챔피언 공식 의상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4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으며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파르크 대 프랭스 홈 구장의 레드카펫에 오를 때마다 우아한 품격과 탁월한 스포츠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디올 제품을 착용해 왔습니다. 10일 공개된 이번 의상은 블랙, 블루, 그레이 컬러로 선보이며 하운주투스 해링턴 스타일 재킷과 조화로운 디자인의 팬츠, 니트 스웨터, 화려한 구단 패치가 장식된 옥스포드 셔츠 등으로 캐주얼한 실루엣을 연출했습니다. 실크타이, 클럽의 로고를 수놓은 캐시미어 스카프 등의 아이템을 공개했고 이 컬렉션의 메인 모델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 4인방이 나섰던 것입니다. 덴벨레, 바르콜라, 네베스, 이강인이 메인 모델을 장식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인 모델로 이강인을 내세웠으니 마케팅에 진심인 것 같다. 마케팅용으로만 이강인을 활용하냐 떠나자 왠지 내년에도 이적 못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치에 강력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대함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10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챔스 8강 홈 1차전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PSG는 전반 모건 로저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대질의 두 회의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 이후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누누 멘데스의 후반 릴레이 골이 이어지며 역전승했습니다. 값진 결과였는데요. 이로써 PSG는 2회 연속 4강 진출, 그리고 5년 만에 결승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에 의하면 엔리케 감독은 우리가 예상한 경기였다. 빌라는 깊게 내려앉는 수비를 했고 빠른 공수 전환으로 타격을 주려고 했다. 경기를 잘 통제했지만 쉽지 않았다. 일관성과 의문이 공존했으나 결국 모든 상대를 만나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세 번째 골은 말 그대로 케이크 위의 체리였다. 아직 2차전이 남았으나 상황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를 이어갔고 결국 반전 요소를 찾았다. 최종 결과는 우리의 투지, 노력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기들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유리한지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결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정확히 계산하거나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빌라파크에서도 공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두에에게 강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에는 최근 4경기 연속 골을 넣는 등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라전에서 동점골은 물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수차례 시험하는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나는 선수가 드리블하는 것에 화내지 않는다. 두에는 1대1 상황에서 강한 선수다. 슈팅 능력도 있다. 무엇보다 PSG에서 뛸 수 있는 자질을 모두 갖췄다며 빌라전은 공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고 그렇기에 브래들리 바르콜라 대신 선발 출전한 것이다. 두에는 공간이 좁을 때 결정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PSG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는 베스트 11은 물론 강력한 벤치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콜라는 물론 자이르 에메리 곤살로 하모스가 벤치에서 출발한 건 그들의 전력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나는 벤치에 강력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강인, 바르콜라, 하모스, 에르난데스, 자이르 에메리까지 말이다. 이것이 PSG의 위대함이다라며 벤치에서 출발한 선수들도 모두 선발로 뛸 자격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끝으로 엔리케 감독은 크바라츠헬리아의 원맨쇼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다재다능한 선수다. PSG 부임할 때부터 원했던 선수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 젊고 볼을 잘 다루며 볼이 없어도 움직임이 좋고 수비 가담을 잘하며 체력이 뛰어나다. 성숙하며 경험도 있다. 최고의 선수로 선정될 만하다. 사실 리버풀전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아야 했다며 극찬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이번 챔스 빌라전을 통해 두에 흐비차가 너무 잘하고 있고 중원도 다 폼이 좋아 이강인이 비빌 수가 없다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콜라, 두의 흡입차가 탄탄하고 잘하고 있어 이강인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원도 교체 1순위는 에머리인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여름 반드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 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1살 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선은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맨유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배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흐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래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맨유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최근 2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래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아스널과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호스퍼 등 EPL 구단과 꾸준히 연결된 이강인은 최근 맨유와 다시 접점을 구축하며 올드 트래포드 입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울러 언급되긴 하나 현지 매체는 자본력에 앞서는 맨유가 이강인 영입 전 선두를 꿰찰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모링 맨유 감독까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VIPSG는 이강인과 PSG는 이제 끝났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차기 시즌 구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이적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맨유와 크리스털 팰리스를 포함한 여러 EPL 클럽이 그의 상황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풋1도 지난 13일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아모린 감독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의 전술 체계에 잘 맞는 선수라 확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모링은 3백을 기반으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포메이션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1차 빌드업을 수행하는데요. 좌우 측면의 윙백은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전방의 윙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입니다. 이강인은 미드필드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이 특장점입니다. 주 포지션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측면의 포진에 3톱으로도 기용 가능하고 폴스 9, 세컨드 스트라이커 경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유연한 위치 소화 능력을 지녀 아모링표 축구에 부합하는 퍼즐로 꼽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풋1은 PSG 역시 높은 이적료 수익을 기대하며
이강인을 둘러싼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훨씬 큰 자본력을 보유한 클럽이다. 이강인 영입을 위한 준비가 재정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신임 감독의 호감과 자본 측면에서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